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단위 수량, 단위 잔골질량, 단위 굵은골질량 할 건데 이거 지금 준비해 오느라고 좀 오래 걸렸어요. 너무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개념 설명을 듣고 하면 좀 편할 것 같은데 강의를 간단한 것만 봐가지고 혼자 이제 책 찾아보면서 문제 푸는 방법 정도만 익힌 수준인 것 같아서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냥 알고 있는 한에서 문제를 풀 수 있게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단위 수량인 제가 봤을 때 단위 수량이란 말은 이게 지금 하나의 단위인 어떤 그 뭐라고 표현해야지, 시멘트 콘크리트가 되려면 시멘트, 물, 공기, 골재는 잔골재, 굵은 골재, 그리고 혼화재. 이렇게 해야지 콘크리트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섞어야죠. 섞는 과정에서 시멘트 넣고 물 넣고 골재 넣는데, 기본적으로는 거기 이제 콘크리트, 어떤 콘크리트가 나온지가 중요하니까 혼화재를 넣겠죠. 새로운 어떤 그 합성된 어떤 화학 물질을 섞다 보면 공기가 들어갈 거고,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문제가 그런 말이네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단위, 그러니까 그 어떤 섞었을 때 콘크리트의 하나의 단위를 표현하는 건데, 콘크리트, 물, 잔골재, 굵은 골재, 공기, 혼화재가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잔골재, 이제 공식들이 막 나오는데요. 그걸 조금 잘 이해할 수 있게 표로 만들어 봤어. 잔골재량이 S, 굵은 골재량 G. 5mm체가 이제 토질역학 하면 그 5mm체가 있죠. 거기 그걸 기준으로 이제 골재를 굵은 골재냐 잔골재냐를 나누는 것 같아요. 5mm체는 이제 이게 5mm라는 거겠죠. 5mm체 잔류 골재량은 A. 그러니까 5mm체를 쳤을 때 위에 남는 잔류 잔골재량. 체를 쳤는데 내려가지 않은 잔골재를 A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오밀체에 잔류 잔골재량. 그 다음에 오밀체에 통과된 굵은 골재량. 원래는 통과되면 안 되는데 통과된 굵은 골재량 B로 하는 것 같고. 현장 표면 수량. 이제 현장 배합을 할 때 입도 보정을 하고, 저희가 이제 시방서에 있는 내용으로는 현장이랑 상황이 다르잖아요. 물을 얼마나 머금고 있는지 함수율도 다를 것이고, 그리고 채를 쳤는데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안 내려가는 것도 있고, 흘러가면 안 되는데 흘러야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보정을 하는 과정이. 그래서 잔골재량에 대한 공식, 굵은 골재량에 대한 공식,
그 표면 수량은 네이버 쳐봤는데 이게 그 골재에 이렇게 붙어있는 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골재량에다가 현장 표면 수량을 곱해주는 거죠. 이거는 알고 있는 값인 것 같고, 네. 그래서 단위골재 절대 최적은 절대 최적 부피, 이제 이 단위는 미터 3승 단위고 VA, 부피는 VA가 이제 단위 골재라는 얘기죠. S 플러스 G의 최적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에서 이 값을 때 빼줘야 돼요. 물, 콘크리트, 시멘트, 혼화제, 공기.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은 단위 맞추려고 넣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현장 배합했을 때 단위량을 구하는, 단위량을 결정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단위 수량을 결정하고 단위 장골재량을 결정하고 단위 굵은 골재량을 결정하라는 거죠. 그렇게 할 거면 현장에 맞게 이 조합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정이 입도 조정, 그 표면 수 조정. 뭐 외워야 되나 봐요. 이거는 시방 배합은 단위 수량이 이만큼, 단위 시멘트량이 이만큼, 제곱제 굵은 골재량이 이만큼. 현장 상태는 장골재 표면 수량이 5%, 굵은 골재 표면 수량이 1%, 5mm 채 쳤을 때 잔류된 장골재량이 3%, 5mm 채 쳤을 때 통과된 굵은 골재량이 4%. 이걸 기준으로 문제를 해볼 건데, 이거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것도 있는데 크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뭐 이게 잔골재고 이게 굵은 골재인데 여기에 굵은 골재가 또 있을 것이고 잔골재가 있을 것이고 여기 퍼센트가 여기가 1%, 얘가 5% 이렇게 하면서 총량에서 뭐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 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냥 공식을 외우려고 그래요. 크게 공식이 또 비슷해가 생겨가지고 크게 외우기는 어렵지 않은데 잔골재량 x는 100 s 빼기 여긴 잔골재니까 s, 그 다음 여기는 반대로 b, s 플러스 g 100 빼기 a 플러스 b y 100g 빼기 a s 플러스 g 100 빼기 a 플러스 b. 이걸 구해주면 되는 거죠. 먼저 현장에서의 잔골재량을 구하는 것. 현장에서의 잔골재량 100 곱하기 S가 685죠. 빼기 B는 굵은 골재의 표면 수량 굵은 골재 통과량, 통과한 굵은 골재량 4, 그리고 S 플러스 G 685 플러스 135 100 빼기 A 플러스 B 3 플러스 4
651.18 kg per 미터 3승. 단위가 미터 3승. 미터 3승. 그리고 이제 구근고제를 바로 해볼게요. (1333.82 kg per 미터 3승. 이렇게 하면 장골제랑 굵은골제랑이 나온 거죠. 현장에서 장골제랑과 굵은골제랑, 그러니까 이걸 반영한 표면수 조정은요, 여기 나와 있는 장골제 표면수, 잔골제, 사실 뭐 퍼센트 단위니까 651.18 곱하기 5%죠. 5%. 1333.82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32.56 kg per 미터 3승. 13.34 kg per 미터 3승.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실제 단위 수량, 현장에서의 단위 수량, 단위 잔골제량, 단위 굵은골제량, 이거를 구하려고 지금 앞에 조정을 하고 한 거죠. 단위 수량은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 이제 측정했을 때, 그러니까 그 현장 말고 시방 시방서 이제 그거는 155 해서 이 표면수들을 빼면 되죠. 맞나요? 표면에 붙어 있는 이 수들을 뺐을 때 진정한 물만의 단위량이 나오는 거죠. (109.1 kg). 단위 잔골제량은 어떻게 될까? 여기 있는 이 잔골제량에다가 이 표면수를 더해주면 되죠. 굵은골제 똑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네,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
시방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현장에 있는 거에 대한 현장에서 실제로 이렇지 않은 게 결국 구한 게 지금 이거죠. 단위 수량, 실제 단위 수량, 단위 잔골재량, 단위 굵은 골재량을 구한 건 단위 시멘트량. 그러니까 잔골재량에 있는 것들이 실제로 가면 이렇게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한 내용인 걸로 생각을 하고 문제 푸는 방식을 조금 순서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다음 문제인데요. 콘크리트 1m 1m 3승을 만드는데 콘크리트 이것도 단위량인 느낌이죠. 이만큼 만드는데 소요되는 굵은 골재량, 굵은 골재가 얼마만큼 소요될까에 대한 내용. 그래서 먼저 단위 수량. 여기 보면요, 물 시멘트 비가 나와 있어요. 물 시멘트 비가 100분의 55다. 그러면 단위 시멘트량을 넣어줬을 때 단위 수량이 나오겠죠. 물 100 121 kg per 미터 3승이 나오죠. 이게 이제 단위 물량이고, 단위 골재에 대한 절대 최적 V는 1 빼기 먼저 물량, 물 그리고 콘크리트량은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100 보통 1100인데 혼화재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 이렇게 했을 때 밀도, 콘크리트 밀도 3.15 이게 그람 센티미터 3수. 단위 바꾸려고 그렇게 되나? 그 다음에 밑에는 100짜리가 3개니까 단위 바꾸려고 그렇게 되는 거 같네. 곱하기 1000. 그리고 콘크리트의 량, 골재는 이제 골재를 구한 거니까 100분의 2 이렇게 했을 때 0.789 미터 3승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단위 골재의 절대 부피, 그러니까 0.789라는 그게 뭐야 이거?
같은 말인데 절대 불친이 같은 말이지. 잘못 썼네요. 굵은 골재량을 구해야 되는데 굵은 골재량은 G죠. G는 이 0.789에서 잔골재율이 이만큼이니까 굵은 골재율은 26%인가? 아니 뭐야 66%? 66% 0.66. 그리고 지금 이게 똑같이 굵은 골재 밀도 곱하기 1000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지금 미터 3승 단위에 결론적으로 답이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킬로그램 퍼 미터 3승으로 나와야 되는데 6.66은 뭐가 없는 거고 밀도가 그램 퍼 센티미터 3승이고 이거를 바꿔줬을 때 킬로그램 퍼 미터 3승 그래서 밀도를 최적이 이만큼인데 밀도를 곱해줘야지 또 무게가 나오는 거죠. 양이 나오는 건데 질량이 나오는 거고 질량은 단위 주약이니까 미터 3승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밀도를 곱하는 게 맞고 0.66은 비율을 얘기하는 거고 이해를 이렇게 이해가 좀 됐습니다. 이 문제들을 계속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럼 다음 이제 부마찰력 케이스 기준인데 이것도 말따먹기 다 말따먹기고 이것도 말따먹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를 그냥 이제 대략적으로 부마찰력이라는 거는 이렇게 말뚝이 있을 때 이 말뚝이 심화되는 양보다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양이 커서 이걸 끌고 내려간다는 얘기죠. 그때의 마찰력, 그게 부마찰력. 그게 부마찰력이라는 거고 부마찰력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나 여러 가지들이 있고 이건 부마찰력 공식이에요. 이거 보면 그러니까 부마찰력은 FS AF인데 AF는 파이 DL이니까 파이 D가 둘레고 L은 여기니까 그러니까 원넓이죠. 원넓이. 이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이제 파이 DL 그게 AF란 소리고 FS는 이 마찰력 평균 주변 마찰력 그러니까 이 문제 보면 아마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을까요? 이축 이게 뭐였지? Q가
QU 허용 극한 지지력 허용 지지력 극한 지지력의 반이 FS라는 거. 그게 이제 평균 주변 마찰력으로 보는 거네요. 네, 뭐 이렇게 하고 문제는 딱히 대입만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오늘 또 2개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예비군을 다녀와가지고 조금 했는데 설계 CBR 이제 설계 CBR 해야 되고 뭐 크게 빡센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